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떤 종목이 우리를 울렸고 또 웃게 했을까요?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업종과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팁 들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가운데 업앤다운 종목 저희가 나눠봤거든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업종목에는 LG그룹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LG이노텍, LG전자, 그리고 원익홀딩스까지 위치해 있고요. 다운 종목에는 바이오 섹터 많네요. 현대바이오, 셀리드, 레고캠 바이오 순으로 지금 랭킹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업종목 하나, 다운 종목 하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운 종목 먼저 확인해 볼까요, 팀장님? 어느 쪽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제약바이오 쪽에서 네. 레고캠바이오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레고캠바이오 제가 좀 각별히 좀 애정하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정하는데 왜 다운에 이번에 올라왔을까요? 그렇죠. 네. 앞에서 이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대주주 회피 물량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일단 좀 수급이 좀 좋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레고캠가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가 묻지 않은 이제 항암 신약 쪽에서도 순수 바이오다. 예, 순수 바이오 중에서도 좀 차세대 원천 기술이죠. ADC 관련된 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최근까지 좀 보게 되면 총 7건의 기술 이전을 했고 총 이제 누적 계약 총액이 3조 6천억 정도. 근데 이제 올해만 지금 1조 6천억 정도 좀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관련된 섹터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신약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차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의 좀 어떤 밀려. 이런 걸로 인해서 임상에 대한 어떤 모집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부진했습니다만 이제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부분을 좀 기폭제로 해서 이제는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올랐다가 좀 기대감을 올랐다 좀 약간 빠지는 부분이 사실은 어떤 이런 트렌드가 좀 약간 빨라지는 것 같아요. 보통 네. 뭐 한 달에서 한 3주 정도면 이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서서 이미 더 이제 기대감이 먼저 좀 빠르게 반응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다음 주까지는 약간 수급에 대한 부분이 공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런 순수 신약, 바이오를 좀 내년을 좀 대비했을 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기술 수출 관련된 부분들 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그렇고 내년에도 임상 수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JP모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비대면 참여가 아닌가. 예, 일단 대면에서 비대면을 바뀌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이 위드 코로나랑 관련된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의 문제이기도 네. 하겠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된 섹터들의 어떤 급등락보다는 이제는 좀 이게 좀 수출에 대한 부분들 좀 숫자가 찍히고 이제는 좀 본연의 어떤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이 된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ABL바이오, 레고캠바이오 같은 이런 수출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에서 좀 봤을 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사이드가 좀 업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분명히 기다림 시간은 좀 길겠지만 업사이드를 좀 높게 잡고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선은 신약 그리고 수출 모멘텀에 대한 기대 걸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목에서 추가로 이야기 이어가 보죠. 어떤 종목 보시고 계신가요? 일단 LG전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LG전자요?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 제가 대형주를 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네. 사실 LG전자는 코스피 퍼보다 좀 낮은 좀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네, 항상 네.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LG전자가 언제나 저평가, 언제나 오를 수 있는 주식으로 네.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본격 신호탄이 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좀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너무 좀 속상한 흐름을 좀 보였던 부분이 너무나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전기차 모멘텀으로 올 초에 상당히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네. 불카 이슈도 올렸지만 그 이후에 너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사실 어제 좀 많이 좀 급등이 나왔고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은 LG그룹에게는 상당히 좀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애플과 관련된 뉴스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내년에도 좀 긍정적인 분명히 이슈는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일단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OLED 쪽에서 지금 TV 시장이 확실히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네. 점유율 1위이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분명히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 내년에 좀 추가로
제가 볼 때 좀 기대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OLED뿐만 아니라 뭐 신제품 관련된 가전 쪽에선 여전히 프리미엄의 어떤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평가의 구간을 좀 이제는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내년에 좀 어떻게 보면 대형주의 순환매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중에 LG전자가 하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 모멘텀을 살짝 말씀을 해주셔서 LG 이노텍과 같은 강세도 기대해 볼 만한 LG 그룹주일까요? 일단 저는 LG전자도 분명히 LG이노텍의 어떤 그런 모멘텀을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뭐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입니다만 LG전자는 차량 껍데기만 만들지 않지 거의 배터리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LG전자에 관련된 좀 LG전자에서 네.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애플카에서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받는다는 부분이 결국 LG 그룹에서도 LG이노텍과 LG전자가 좀 같이 잡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LG전자도 그런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좀 대형주 중에 하나 꼭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좀 LG전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 거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4거래일만 저희가 시작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어떤 포인트를 보고 대응하면 좋을지 시장 흐름 어떻게 예견하고 계세요? 지금 이번 주 보면 좀 수급을 볼 때 네. 개인 계속 팔고 있고 그 물량을 지금 기관과 외인이 좀 받아가는 모습 계속 나오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결국 이제 개인들에게 가장 이제 치명적인 이슈가 결국 세금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 이제 다음 주 28일 날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기관이나 어떻게 보면 외인이 지수를 올린다기보다는 그냥 저가로 물량을 받아가는 느낌이에요. 방어 수준.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가면서 좀 이제 본인들의 평단가를 낮추는 부분들. 좀 얄밉긴 합니다만 예. 그런 좀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수가 크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코스피가 오늘 좀 3천을 좀 이상에서 시작했다는 것에서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좀 박스권 장세는 계속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개인의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28일을 전후로 해서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 좀 유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성장주에서 약간 좀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에서 차례대로 지금 순환매가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성장주가 그렇다고 해서 막 빠르게 올라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좀 이제 눌림목 구간이 많이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뭐 배당주에 대한 부분들 연말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관심 있겠습니다만 성장주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성장주의 영역이 좀 넓어서요. 어떤 업종들을 세부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랑 자동차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오른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네. 그렇고, 이제 최근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뉴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다림을 조금 짧게 가져갈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 지금일까요? 신재생 에너지?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주까지는 조금 이제 지켜보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이제 조금 시장의 흐름을 보고, 근데 네. 이제 수소 그다음에 풍력 관련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특히 네. 이제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이제 수주도 나오고 네.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대만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수소도 관련된 중국에서 드라이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성장주 쪽에서 가지 않았던 이제 섹터 중에 하나가 신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조금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좁혀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어느 종목이 가장 우리에게 선물 같은 수익률을 곧 안겨줄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좀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하나 가지고 왔고, 네. 제가 좀 애정하는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네페스아크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네. 일단 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네페스랑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제 네페스는 이제 패키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라든지 NXP 쪽에 지금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후공정 쪽에서 보면 네페스는 이제 어셈블리를 좀 담당을 하고 있고, 근데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이제 외주 발주 형식으로 좀 담당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고객향 패키지 설비가 3월부터 좀 가동이 됐는데 약간 소량으로 좀 생산을 하다가 지금 연말부터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3분기 약간 감가상각비가 좀 잡히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한다면 내년에 한 200억 정도의 좀 매출이 예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사업 테스트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인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이제 68% 매출 증가가 일어났고 내년에 또 52% 성장이 예상되는 등 사실 고성장이 지속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 회사를 지금 후공정 이제 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좀 탑픽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1월 달에 좀 최고점 62,000원을 찍었던 그 전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살짝 좀 목표가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한 20% 정도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 한 전고점까지 보는 흐름을 좀 보면서 좀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고점이라고 한다면 목표가를 한 6만 원 선? 6만 2천 원? 목표가는 62,0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고 손절가는 뭐 42,000원인데 일단은 좀 저는 이 종목 그냥 약간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냥 모아가는 전략이 사실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뭐 후공정 업체 쪽에서 저는 탑픽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넷패스 아크의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슈와 함께 전반적인 흐름들 저희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오후짝에 더욱더 강한 움직임을 기대해 보면서 저희 오늘 2부 이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성탄절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뵐게요.